힘이 되는 뉴스, 정직한 여론 전달. KBS 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 시사. 한국에 대한 애정과 뛰어난 통찰력으로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성찰하는 글을 써온 박노자 교수가 전환의 시대라는 신간을 펴냈습니다. 그가 책을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의 박노자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00년부터 계속 노르웨이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참 소식을 좀 덜 듣는 편이어서 많이 궁금했는데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별로 바뀌는 게 잘 없습니다. 그냥 글이나 쓰고 예. 글이나 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 왔습니다. 예, 좀 한국학 가르치고 계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 출간하신 이 전환의 시대라는 책, 저는 언뜻 듣기에 이제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도 생각나고 그랬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계시나요? 글쎄, 저는 촛불 항쟁 그리고는 적폐 정권의 몰락이라는 사태를 하나의 전환의 계기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이제 그것을 계기로 삼아 사회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어떻게 정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환되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약간 담아서 써본 것입니다. 예, 말씀처럼 이제 우리 사회가 벌써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지만 그래도 불과 작년의 일인데요. 촛불 집회를 통해서 사상추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끌어낸 역사적인 해였잖아요.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물론 적폐 정권의 실존이라든가 예. 등등이 직접적인 이유는 됐겠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여러 가지 불만들이 중첩적으로 누적이 된 결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바로 그게 이제 단순하게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그동안 누적되었던 불만이 한꺼번에 또 표출됐던 그런 계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의 판을 바꿀 절호의 기회다라고 진단하신 것 같은데 마찬가지 이유신 건가요? 네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면은 한국 사회는 자본가한테 맞춰져 있는 것이고 자본가로서야 기업하기 좋은 사회인지는 모르지만은 노동자한테 여러모로 너무나 살기 힘든 사회고 예. 가면 갈수록 또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수님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바꿔야 할 대한민국의 기본 권력 이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본을 갖고 있고 토지라든가 돈이라든가 등등의 자본을 갖고 있으면 살기가 편할지는 몰라도 노동을 팔아서 사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경쟁이 심하고 너무나 불안하고 안정하지 못하다는 이제 그런 사회라는 게 문제라는 거는 바로 그 책에서 지적하는 요점입니다. 예. 이 자본과 노동의 문제는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계속해서 지적되어 오던 문제인데 우리 사회가 최근 들어서 더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997년, 98년 아시아 경제 여러한 위기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는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화 됐는데 그러고 나서는 여러 문제들이 여태까지도 있어왔던 문제들이 크게 심화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그게 아마 지적하신 부분이 주로 이제 탈자본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의 근본은 이 탈자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두 가지의 다시 말하면 탈분단, 탈군사화 이것도 이제 같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분단이라는 거는 사실은 늘 대립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거는 엄청난 사회적인 낭비를 남북에 공히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지금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120만 명의 산비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만 명의 산비군인데 다 합치면 거의 200만 명이 노동을 하지는 않고 그저 그냥 서로의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양쪽 사회에 아주 많은 혜택을 탈분단이 양쪽 사회에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탈군
군사화는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화는 대한민국 사람한테는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여러모로 규율화, 인권 침해 등등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그것을 이제 촉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예. 마침 이제 내일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려요. 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이게 아마 그 부분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조건부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일단은 남북은 양쪽이 평화를 원하고 있고 평화를 필요한다는 것이죠. 예.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군사에 낭비하지 않고 경제 발전에 올인해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예. 남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은 탈분단 탈군사화야말로 지금 힐조선이라고 통칭되는 여러 문제들을 풀어주는데 하나의 근본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양쪽이 이해관계들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변수들이 있지만은 양쪽 의지만 관철되면은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한편 이런 표현도 좀 봤는데 한국은 돈 벌긴 쉬워도 행복하긴 어려운 나라다.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서민들의 관점에서는 돈 벌기조차 쉽지 않다. 이런 식의 생각 같은 것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강남에서는 10몇 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돈 벌기가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거기에서는 예. 무엇보다는 기업하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물지는 않고 노동 안전성 등등에 대한 규제를 많이 적용시키지는 않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본가한테는 편하지만 노동자한테는 행복할 수 없는 세상은 이제 주로 그런 관점에서 든 겁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한 대한민국의 핵심은 결국은 노동하는 이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나라겠네요. 네, 저는 무엇보다는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완전히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지금만큼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리고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이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평균 월급쟁이의 근속 연수는 4년 반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평생 직장이 정말 옛말이 된 지 오래됐고 보통 사람들이 거의 한 4년, 5년에 한 번씩 이직하고, 그러니까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불안과 경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회야말로 또 행복해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경쟁을 완전히 없애는 건 어렵겠지만 적어도 지금만큼 경쟁하고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회는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한 교실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1등, 2등, 3등 등등으로 줄 세워지는 그런 사회를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벗어났으면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고요. 한국에서도 또 뵙고 또 새로운 그런 활동 같은 거 더 많이 기대하는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통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노자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